여러분은 오늘 방귀를 몇 번이나 뀌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한 번도 세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질문을 듣고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방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넘게 내과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몸의 신호를 너무 쉽게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방귀가 많아졌는데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가 조금 더부룩해도 소화가 안 되나 보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우리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가스가 좀 찬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소화가 잘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큰 병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검사 후 예상하지 못했던 질환이 발견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방귀가 왜 생기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공기도 삼키게 됩니다. 또한 장 속에는 수많은 장내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 세균들이 음식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방귀 자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도 매일 방귀를 낍니다. 문제는 방귀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예전과 똑같이 생활하는데 갑자기 방귀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면 어떨까요? 이전보다 냄새가 심해졌다면 어떨까요? 배가 계속 더부룩하고 불편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는 단순히 가스가 많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무언가 이상이 생겼다고 알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시청하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50세 이상이시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장 건강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몇 살이고 하루에 방귀를 대략 몇 번 정도 낍니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서로 공감하고 건강 정보를 나누는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방귀가 갑자기 많아졌을 때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는 4가지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신호들 가운데 하나라도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대변에서 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내과 진료를 하면서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검사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몇 년 전
진료실에서 만났던 70일 세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어느 날 화장실에 다녀온 뒤 휴지를 보다가 붉은 피가 조금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치질 정도는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에도 같은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도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약국에서 연고를 구입해 사용했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대장 안에서 자라고 있던 큰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제거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훨씬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변에서 피가 보인다는 것은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피를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선명한 붉은색 피입니다. 휴지에 묻어 나오거나 병이 안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가 밝고 선명하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은색 대변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변을 단순히 먹은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치 진한 커피 찌꺼기처럼 보이거나 검은 타르처럼 끈적한 느낌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화기관 안에서 출혈이 발생했을 때 혈액이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검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를 발견하고도 스스로 진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분명 치질일 거야.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병원에 가도 결국 같은 말만 들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검사를 미루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내시경 검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검사가 아플 것 같아서, 준비 과정이 번거로워서, 결과가 무서울 것 같아서, 이런 이유로 몇 달씩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두려워해야 할 것은 검사가 아니라 질병을 놓치는 것입니다. 현재는 검사 방법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검사 과정의 부담도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변의 피는 어떤 질환과 관련될 수 있을까요? 먼저 대장 용종이 있습니다. 용종은 대장 안쪽 벽에 생기는 작은 혹입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크기가 커지면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장염입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장 점막이 약해지고 작은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통이나 설사, 가스 증가가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경계해야 하는 질환이 대장암과 직장암입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몸은 아프지 않은데 피만 조금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들 가운데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우연히 작은 출혈 원인을 발견하여 간단한 치료만 받고 건강을 회복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반면 처음 피를 본 뒤 1년 가까이 병원을 찾지 않다가 뒤늦게 진행된 병변이 발견된 분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질환이라도 발견 시기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에 피가 보이면 원인을 확인할 때까지 안심하지 마십시오. 피가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평소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방귀가 갑자기 많아졌는데 대변에서 피까지 보인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여러 신호를 동시에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음 증상은 피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흔해서 많은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위험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혈변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발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증상은 훨씬 더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몇 달 동안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저마다의 배변 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갑니다. 어떤 분은 이틀에 한 번 정도 일정한 주기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횟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자신만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그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평소 변비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며칠씩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늘 규칙적이던 사람이 하루에도 여러 번 설사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며칠은 변비로 고생하다가 갑자기 묽은 변이 나오고 다시 며칠 후에는 변을 보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 최근 먹은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찬 음식을 먹어서 그런가 보다.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제로 음식이나 컨디션 때문에 일시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며칠 정도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변화가 2주 이상 계속될 때입니다. 2주가 지나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금방 다시 화장실에 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변을 본 직후인데도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변이를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변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증상은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매우 중요한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변의 모양입니다. 평소와 비교해서 변이 점점 가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연필처럼 가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납작하게 눌린 모양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의 색깔은 확인하지만 굵기까지
자세히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입장에서 변의 굵기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장 안에 무언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변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변이 예전보다 가늘어질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제가 진료했던 68세의 여사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여사는 원래 특별한 장질환 없이 건강하게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고 배의 가스도 자주 찼습니다. 방귀도 예전보다 훨씬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단순히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했고 스트레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별다른 검사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비교적 큰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 후 이 여사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조금 더 일찍 병원에 왔으면 마음고생을 덜 했을 텐데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갑자기 큰 병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배변 습관의 변화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장 안에 용종이나 종괴가 생기면 변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이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합니다. 장 안에 가스도 함께 정체됩니다. 가스가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배는 더부룩해지고 방귀는 더 자주 나오게 됩니다. 즉, 방귀가 많아지는 현상과 배변 습관의 변화는 서로 연결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동안 설사를 했다고 해서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며칠 동안 변비가 있었다고 해서 모두 심각한 병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변화라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 위험 신호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증상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위험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배변 습관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접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요즘 살이 좀 빠졌는데 밥은 잘 먹고 있습니다. 예전이랑 먹는 양도 비슷한데 몸무게가 계속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살이 빠지니 몸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드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체중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노력 없이 체중이 감소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부터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변화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체중 감소를 주의해야 할까요? 짧은 기간 동안 3kg 이상 줄어들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소 입던 바지가 갑자기 헐렁해졌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벨트를 한 칸, 두 칸 계속 줄여야 한다면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입던 옷이 눈에 띄게 커졌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량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 체중이 감소한다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소화기관 안에 생긴 종괴나 종양입니다. 종양은 성장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몸이 흡수해야 할 영양분 일부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식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충분한 영양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체중도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장 안에 종양이 있으면 음식물 이동이 원활하지 못해 가스가 차기 쉽습니다. 배가 더부룩해지고 방귀도 점점 잦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 기능의 저하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거대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음식에서 얻은 영양소를 저장하고 가공하며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몸은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이 줄고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지방 소화가 원활하지 않으면 장내 세균 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스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와 함께 복부 팽만감이나 잦은 방귀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췌장 기능의 문제입니다. 췌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분해하는 중요한 소화 효소를 만드는 기관입니다. 췌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음식이 충분히 소화되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먹는 것 같아도 실제 영양 흡수는 부족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체중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은 장으로 내려가 세균에 의해 발효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방귀가 늘어나고 배가 자주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인 없는 체중 감소가 있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른 신호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피곤해집니다. 예전보다 기운이 없습니다. 식사를 시작하면 금방 배가 부릅니다. 뱃속이 늘 더부룩한 느낌이 듭니다. 가스가 자주 차고 방귀도 늘어납니다. 이런 변화들이 하나씩 모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체중계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건강검사 도구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병을 조기에 발견한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체중 변화를 통해 이상을 알아챘습니다. 몇 달 동안 몸무게를 기록하다가 이상한 감소를 발견했습니다. 가족이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 옷이 너무 헐렁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찾았고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체중 감소를 좋은 현상으로만 생각하고 몇 개월 동안 방치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미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유 없는 체중 감소는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잦은 방귀와 복부 팽만감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몸은 여러 가지 신호를 동시에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신호들을 연결해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마지막 위험, 신호는 앞서 설명드린 증상들보다 훨씬 더 긴급합니다. 만약 이 증상이 나타난다면 저는 환자분들께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날 바로 병원으로 가시라고 권합니다. 이제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위험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혈변이나 배변 습관의 변화, 원인 없는 체중 감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증상은 상황에 따라 응급실을 찾아야 할 정도로 긴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심한 복통과 황달입니다. 먼저 복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배에 가스가 차면 누구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가 더부룩할 수도 있습니다. 묵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방귀를 배출하고 나면 어느 정도 편안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증상은 비교적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복통은 양상이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집니다. 방귀를 배출해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배를 움켜쥐게 될 정도로 아픕니다.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가스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갑자기 시작된 심한 통증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환이 이런 증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장폐색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의 길이 어딘가에서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장 안의 내용물과 가스가 정상적으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막힌 구간을 만나 정체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스와 내용물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배는 점점 팽창합니다. 통증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심한 경우 구토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장폐색은 빠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치하면 장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대장 개실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장벽 일부가 작은 주머니처럼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실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안에 대변 찌꺼기나 세균이 들어가 염증이 생길 때입니다. 염증이 발생하면 복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랫배 한쪽이 콕콕 쑤시는 듯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열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배가 불편하고 가스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심해지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증상은 제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호입니다. 바로 황달입니다. 황달이란 눈의 흰 자위가 노랗게 변하거나 피부가 노랗게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거울을 보다가 눈 색깔이 평소와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얼굴빛이 노랗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그런 줄 압니다. 나이가 들어서 피부색이 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황달은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하는 증상입니다. 특히 최근 방귀가 많아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데 황달까지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담즙의 흐름이 막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장으로 내려가 소화를 돕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담즙이 지나가는 길이 막히면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눈과 피부가 노랗게 변하게 됩니다. 이때 의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담관이 막히는 경우입니다. 췌장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복부 안에 생긴 일부 종양이 담즙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달은 단순히 피부색 변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진료실에서 만났던 73 세박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배가 자주 더부룩했습니다. 방귀도 평소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식사 후 불편감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소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이 눈 색깔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실제로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담즙의 흐름에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이 노래진 것을 봤을 때 바로 병원에 왔어야 했습니다. 이 경험은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몸은 위급한 상황일수록 더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심한 복통도 그렇습니다. 황달도 그렇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하루 이틀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눈과 피부가 노랗게 변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번째 신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떤 증상은 기다리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상은 기다릴수록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복통과 황달은 후제에 속합니다. 몸이 보내는 긴급 신호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방귀가 많아질 때 함께 나타날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 신호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평소 어떤 습관을 실천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장 건강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귀가 많아질 때 함께 나타날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평소에 장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께 꾸준히 권해온 장 건강 습관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특별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들입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물 마시기입니다. 우리 몸의 장은 물이 부족하면 제대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장 안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변이 딱딱해집니다. 배출도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변비가 생기고 장 안에 가스가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장 운동이 원활해집니다. 변도 부드럽게 이동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장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누어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 건강과 운동을 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장의 움직임도 함께 활발해집니다. 음식물이 장을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전신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꼭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 전통 발효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김치가 있습니다. 된장도 있습니다. 청국장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발효식품에는 다양한 유익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짜게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양의 발효식품은 장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건강한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런 전통 식단을 오랫동안 유지해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번째는 천천히 먹고 꼭꼭 씹는 습관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매우 빠르게 하십니다. 급하게 먹으면 음식과 함께 공기도 많이 삼키게 됩니다. 그 결과 배의 가스가 더 많이 찰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히 씹지 않은 음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씹으면 침과 음식이 잘 섞입니다. 소화 과정도 더욱 원활해집니다. 식사 시간만 조금 여유롭게 가져도 장이 받는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잠들기 전 가벼운 복부 마사지입니다. 복부를 너무 강하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자세에서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복부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의 움직임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배가 더부룩한 분들에게는 좋은 생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사지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 상태를 살피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은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장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은 건강을 돕는 방법일 뿐입니다. 검사가 필요한 증상을 대신 해결해주는 치료법은 아닙니다. 혈변이 보이거나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심한 복통이 있다면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좋은 생활 습관과 적절한 검진이 함께할 때 비로소 건강한 장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귀가 갑자기 많아졌을 때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4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변에서 피가 보이는 경우입니다. 휴지에 묻어나는 선명한 붉은 피이든 검고 진한 색의 변이든 상관없습니다. 혈변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치질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배변 습관의 변화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가 반복되거나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또는 화장실을 다녀와도 시원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히 이런 변화가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식사량이 크게 줄어든 것도 아니고 운동량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살이 빠진다면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체중 감소와 함께 피로감이 심해지고 배가 자주 더부룩하며 방귀가 늘어났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심한 복통이나 황달입니다. 가스가 나와도 통증이 계속 심해지거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면 절대 참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눈의 흰자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응급치료가 필요한 질환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저는 내과 의사로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자주 보았습니다. 조기에 발견한 분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치료를 마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오래 무시한 분들은 더 힘든 치료 과정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이상이 생기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확인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4가지 신호 가운데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신 증상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친척분들, 그리고 50세 이상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보는 함께 나눌수록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장년층과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고령 환자분들과 함께해 온 내과 의사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밤에는 편안하게 주무시고 매일 건강한 장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